성접대를 했다라는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찾았다라며 매기구이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웬 매기?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시계를 받은 날이 8월 15일 광복절날 이준석 대표가 저에서 성접대 받은 그 룸사롱. 이준석이 알 거예요. 매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진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생생해서 이준석은 그 8월 15일 날 매기구이집 욕쟁이 아저씨 기억하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시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탁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8월 15일 날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까만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전달을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매기구이집의 욕쟁이 아저씨. 약간 북한의 난수방송 같기도 해요. 정영진 변호사님. 매기구이집을 이 대표가 알 거다. 욕쟁이 아저씨를 알 거다. 그 매기구이집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접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표의 까만 백팩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가 있었고 그걸 전달받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그 시계를 최근 찾았다. 이준석 대표가 받은. 이게 김성진 대표 측의 주장인데 매기구이집이 지금 뭔 얘기입니까? 근데 일단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갈비집이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죠. 흔하니까. 그런데 요즘 매기하는 집 그렇게 제가 못 봤거든요. 매기도 구워 먹습니까? 저는 구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보통 매기는 매운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탕으로 많이 먹죠. 민물 매운탕. 네네. 매기구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대전에 이제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독특한 식당에 또 거기 주인도 뭐 욕쟁이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뭐 옛날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할 때 욕쟁이 할머니 광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날 그러한 식당에서 그러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백반을 먹은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영수증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진술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옆에 이제 전주의 의원님 판사 그 오래 하셨지만 사실은 증거가 남지 않는 유형의 종류의 그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물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 관련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그 떠버리고 다니면서 범죄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는 성상납과 관련된 그 알선수재죄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 융합된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 말고 특별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 정도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한테는 결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매기구이를 그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찾아보니까 매기구이집이 꽤 많군요. 매기도 구워 먹는답니다. 그 황태구이처럼 꾸덕꾸덕하게 고추장 양념에 나오는 게 매기구이고 매기구이를 시키면 보통 매기탕이 서비스로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걸 다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김성진 씨 측이. 왜냐하면 김성진 씨 측은 지금 죄를 지어서 복역하고 있고 물론 수감돼 있는 사람의 말이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다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쟁이 아저씨야 저희 동네에 되게 많고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욕쟁이 아저씨들이 매기 구이집은 좀 독특하긴 하지만 상상의 공간일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는 이 대표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계는 제가 봐도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실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진이니까. 하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꾸며낸다라고 하면 뭐 설렁탕집이나 백반집이나 일식집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지 굳이 이제 매기구이가 뭐 그렇게 저는 50년 넘게 살아보면서 매기구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직 무엇 하나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성진 씨 측이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갖고 있고 확인 결과 맞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월 11일 날 있었던 첫 성접대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그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문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양주 마시던 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들 사진도 제시받았고요. 그 사진을 보고 관련 인물들 특정도 했고, 성접대는 2번이라고 오늘 이제 김 대표가 못을 박았고, 그렇지만 여성이 나오는 접대 자리는 더 많이 있었다까지 들었어요. 자, 이건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고, 이 대표 측의 반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어제 해당 실무 시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김성진 씨 측은 찾았다 하죠. 그러자 이 대표, 말이 서서히 안 맞기 시작.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다. 시점 자체가 안 맞는다 라고 이 대표는 반박하긴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윤리위의 징계 여부가 만일 내일 내려진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꽤 시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저는 참 말을 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안타까워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청년 정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기회를 더 줘야 되고 발언권을 줘야 되고 결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그 부상이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기였고요. 정권을 잃고 하는 데에 어떤 그 바람을 몰고 오는 그 시작이었던 것을 다 기억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프지만 우리 정치 전체는 꽤 신선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청년 정치의 한 흐름이 이제 이렇게 성삼답 의혹으로 또 매기가 등장하고 시계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치졸한 어떤 정황 싸움 이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게다가 이준석 당대표의 입에서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그 국가와 정부 운영을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인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심각한 말이, 나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돼서 다니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건드리면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를 협박하는 협박 정치로 이제 가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했었던 청년 정치의 한 흐름의 끝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들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아마 본인이 이렇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오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엄청나게 여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 안에서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생산해내거나 대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진짜 안타깝고, 여당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당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게 질질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이 정치가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가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멀리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의 청년 정치의 이 중요한 한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들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여당 안에 불협화음이라서 민주당이 그거 보고 즐긴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2일에 이런 발언을 한 걸 언급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도 될 겁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